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탈출 더 스토리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탈출 더 스토리가 공개가 됐죠. 이제 한 5주에 걸쳐서 공개가 됐는데 이제 다 몰아봤습니다. 한 3, 4일에 걸쳐서 총 18회 모두 다 본 상태이고요. 대탈출 더 스토리가 어땠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탈출 더 스토리 이제 기대가 많았죠. 네, 이제 4년 만에 돌아오는 시리즈고 하다 보니까 팬들이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하면서도 다른 PD님이 맡았고 또 멤버의 변화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었는데 일단 저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마 대대출 원래 처음부터 좋아하셨던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실망을 하신 분들도 있고 원래 대탈출 좋아하던 사람들의 그 맛이랑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영화적 그런 스토리, 몰입 이런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예능기는 조금 더 빼고 그런 의미에서 멤버 교체를 한 것도 배우로 좀 캐스팅을 했죠. 3명 중에 2명이 배우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오히려 독이었다. 드라마적 요소를, 스토리적 요소를 강화할 거면은 굉장히 그런 디테일에 집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출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했다. 탈출러들이 푸는 문제들은 단순히 암호 풀기, 패턴 찾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조금 그걸 보다가 몰입을 깨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게 편집이 계속 걸려요. 편집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알잖아요. 우리 되게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몇 번씩 돌려보고 막 예를 들어서 뭐가 무너진다. 무너지기 시작한 때 한 번,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한 두 번 더 반복하고 쾅쾅 그 다양한 각도로 한 3번 반복하고. 하지만 한 명이 들고 도망갔잖아. 뭐야? 이게 왜 계속 반복을 넣어가지고 몰입을 깼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배경에 자막만 나오면서 이랬던 것이었어, 아이들이 살아있어 하는 그 연출도 너무 짜치고 뭐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편집으로만 이랬던 거에서 와 이래버리니까 저는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한 명분이 너무 없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풀어야 돼. 근데 그 사물함의 비밀번호는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 앞에 무슨 힌트 같은 게 꼭 붙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왜 사물함의 비밀번호가 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일기장에서 찾은 뭐 생일이나 수수께끼처럼 누가 힌트를 줬는데 그거를 찾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 앞에 뭐 붙어 있고 그거 풀면은 나오고 왜 빌런들이 거기다가 힌트를 굳이 터지기 직전인 폭탄에 왜 굳이 저기다 적어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게 다 몰입을 깨는 요소라는 거예요. 너무 짜친다는 거예요, 연출이. 기존의 대탈출은 이제 예능이라는 느낌이 강했으니까 어느 정도 힌트가 나와도 예능이니까 라는 식으로 눈 감아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는 사람들은 방탈출 예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조금 더 몰입해야 되는 그런 영화적 그런 스토리로 봐야 되는 건지 좀 보면서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 봐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렇게 남지 않는다. 대탈출은 뭔가 한 방이 딱 있었잖아요. 이거는 다 보고 나서도 이거 하나만을 위해 달려왔다 이런 장면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추구미는 영화 드라마 스토리인데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비밀번호 풀기, 퍼즐 풀기, 이 몰입은 줄어드는데 정작 이 편집과 스타일은 계속해서 막 있어 보이려고 해. 제가 너무 나쁜 점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좋은 점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멤버들 바꿨잖아요. 그 멤버들이 생각보다 활약을 잘했다, 잘했다, 그 정도?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 결국에는 사실 이게 독이 든 성배잖아요. 대탈출을 한다는 게 PD님께서도 워낙에 팬덤이 강한, 색깔이 강한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다음 시즌이 나왔다는 것부터가 일단 다행이고 제가 천천히 이제 1화부터 10화까지 어떤 느낌을 들었는지 좀 자세하게 스포일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 5개 에피소드 중에서 첫 번째가 제일 끔찍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떨어져 나가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기존의 대탈출 좋아했던 팬분들은.
일단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틀었는데 눈 가리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시작을 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몰입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몰입을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그거부터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제 멤버들 간의 케미도 되게 별로고 정말 아무것도 느낀 점도 재밌는 포인트도 없었고 그냥 무표정으로 봤습니다. 첫 번째 화는. 그리고 저는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디테일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가시가 내려오는 그 방 있죠. 어떻게 딱 6명이 다 도착을 하니까 그때서야 문이 열려. 패턴을 이렇게 밟고 그 넘어가는 순간 이제 문이 열렸어야 됐겠죠. 왜냐면 비밀번호니까. 근데 왜 데이터일출 멤버 6명이 들어갈 때는 왜 꼭 6명이 이제 다 완성 와 하니까 그때서야 문이 열리냐고. 이게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무덤에서 시체 있는 거기서도 대탈출 멤버들이 암호를 보고 가짜를 취하면 어쩌고 그거를 보니까 그때서야 장막이 열리고 왜 그 왕이 보이냐고. 그런 기본적인 그런 논리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그냥 단순히 제작진들의 연출로밖에 여겨지지 않으니까 몰입이 뚝뚝 떨어지는 거죠. 이 배경이나 무대 장치 이런 것도 신라시대 능이잖아요. 신라시대 능을 한참이 지나서 이제 파묘를 하는 건데 아니 이게 색깔이 저렇게 선명할 수가 있나? 저렇게 먼지가 한 톨 없을 수가 있나 싶은 거죠. 굉장히 최첨단 장비와 이 함정들을 헤쳐서 이제 굉장히 컬러풀한 벽화를 보고 몰입을 할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출적으로라도 몰입을 잘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가시 내려오는 방에 있어서도 이게 틀리면은 이게 가시가 내려와 그럼 탈출해야 돼.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렇게 되면 한 3-4번 도전하다 보면은 틀리면은 그냥 나오고 재시도하면 되고 무한 재시도가 가능하다는 게 뭔가 아쉬운 포인트랄까? 차라리 뭔가 가시가 점점 틀리면 틀릴수록 점점 내려오는 거였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취했잖아요. 막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정작 흔들리기만 하고 뭔가 무너지는 거는 없어. 탈출러들이 와 흔들려 하면은 막 옆에서 막 뭐도 쓰러지고 막 벽도 무너지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냥 흔들리고 저기 일본인들 묻혀있다. 정작 그 전작의 크레이지 하우스에서는 이 방이 좁혀 들어오면서 다 부수고 난리가 났는데 뭐 책장이라도 해놔가지고 이렇게 책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연출이라도 하든가. 그래서 첫 화는 굉장히 몰입이 안 되고 그냥 이러고 봤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에피소드 넘어갔죠. 두 번째 에피소드가 조선의 살인귀. 아니 안대도 안 끼고 오고 옷도 갈아입고 오고 탈출러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자 시작 하면서 우리 확 몰입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옷 갈아입고 오고 옷은 왜 갈아입은 거야? 옷은 그냥 박사님이 보내줬다고는 하지만 그 옷은 언제 갈아입었으며 어디서 들어오는 거고 눈도 왜 안 가리고 오고 시작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조사를 하다가 시체를 발견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 시체도 크라임씬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제 갑자기 가짜가 나와가지고 몰입이 확 떨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지. 당연히 사람이 할 수 없겠지만 인형이 나오니까 되게 자극적으로 보이려고는 하는데 막상 연출이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아요. OTT로 넘어왔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보여주고 좀 더 예술적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1화에도 무당이 굿하다가 이렇게 피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사실 공포영화 같은 거 보면은 보통 그런 연출은 피를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하거든요. 이렇게 확 하듯이 이런 걸 예능에서 이렇게 뭔가 특수효과 같이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거 해가지고 확 그러면서 피확막 이런 연출을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냥 이렇게 피 즙짜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내리니까 어째 뭐 하는 거지? 그런 아쉬움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로 나가서 이제 막 하나둘씩 풀기 시작하는데 나쁘지 않아. 이 약간 흐름도 이해가 되고 이제야 좀 길을 찾았나 싶었던 거예요. 살인귀가 가지고 있는 그 금척을 이제 찾아서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거였는데 눈이 안 보이는 그 의원이었죠. 이제 이 부분이 확실히 재밌었어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되는 그 상황. 특히 밑에서 칼로 의원이 이렇게 푹푹 찌르잖아요, 위를. 그거는 확실히 재밌었습니다. 만약에 탈출러들이 소리 안 보는데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은 두 번째 에피소드는 확실히 첫 번째 에피소드보다는 재밌었다. 이 대탈출 더 스토리와는 더 맞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새땅.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 정도까지 오니까 계속 이 반복되는 구조에 조금 지치더라고요. 꼭 이제 욕망을 가진 빌런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은 뭐 결국에 어떻게 해가지고 자멸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스토리 라인이 조금 뻔하고 이제 좀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단순히 시간 여행 말고도 뭔가 저 스토리를 읽는 방식은 좀 여러 개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타출러들이 이제 그 약을 먹고 환각 상태가 되는데 그 방 이렇게 밑에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착시 효과들 그런 것도 조금 이 정도로밖에 연출할 수가 없었나. 차라리 저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면은 그럼 환각 상태에 들어가. 그러면 일단 바닥을 개빠르게 움직일 거야. 소용돌이 돌듯이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주변에 원통 이거 있죠. 원통 벽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사람은 자기가 위로 올라가는지 밑으로 내려가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도 막 시키고 일단 그렇게 놀이기구를 한번 태웠을 거야. 그 다음에 문제들을 푸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한 방에 있는 연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없었다. 그리고 저는 이 편에서 유독 느꼈던 게 문제들이 아름답지 않다. 문제적 남자나 여고 출입반이나 대탈출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은 정확하잖아요. 깔끔하게 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문제의 구성과 여기에 이게 왜 있고 완벽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는 문제는 대각선으로 더하면 다 9이기 때문에 여기 빈칸에 있는 걸 알 수가 있다. 왜 하필 대각선이며 왜 이쪽 대각선이 아니고 이쪽 대각선이고 왜 하필 9이고 이런 게 너무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침이 있는 곳에 그 길이 있다. 결국에는 시계가 그려져 있는 신문지였어. 그 침이 있는 곳이면 뭔가 침을 완벽하게 설명을 해야지. 시계침도 아니고 그냥 시계침이 그려져 있는 신문지를 뜯어보니까 이제 뒤에 구멍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상당히 보면서 앵스러운 납득이 안 가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냥 다 뒤져보지 뭐. 아무튼 그렇게 계속 또 보다가 또 괜찮은 것 같아. 뭐 스토리도 괜찮고 뭐 잘 보는데 그 아이들이 탈출러들을 보고 대답하네 이러고 잡아 이거 픽 불고 그 장면 있잖아요. 와 반복을 왜 이거를 9번 10번씩을 반복을 하냐고. 그리고 또 뒤에서도 왈왈왈 그거 개그 포인트잖아. 개그 포인트 왈왈왈도 한 4번을 반복을 해. 나는 보면서 미치는 줄 알았어. 세련되지 않다는 거 요즘 시청자들 다 알잖아요. 그러고 변장을 했으면은 태양여고처럼 웅장하고 퀘스트를 하고 팀플레이를 하고 촥촥촥 해가지고 뭔가 그런 면을 보여줘야지. 정작 앞에 하는 거는 끼고 나가. 여중구는 심지어 이거 왼손으로 하는 것도 까먹었어. 그리고 정작 하는 거는 너네 기다려. 양식이야. 나 갈게. 이러고 가잖아.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 신도들이 한 50명이 모여있어. 여중구가 분장을 하고 나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전부 지휘 진도해. 이 사람들을 뭔가 저쪽으로 보내. 아니면은 관리자들이 역관광 당하게 조종을 한다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해독약을 줘가지고 다 깨는 거 보고 나오든지. 보면서도 맛이 아쉬운 거예요, 저도. 그리고 이제 4번째 에피소드. 무슨 저주받은 광산 이건 거였죠. 광차. 솔직히 대탈출 팬들이라면 다 자동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앞에 인트로에서도 막 광차 타고 막 가는 모습이 있길래 나는 당연히 자동이겠구나. 와 이거 감 미쳤다 했는데 안 움직여. 수동이야. 해야지. 자동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걸 수동으로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거기서. 아무튼 이제 그러고 스토리적으로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 아이들 원훈이 뭐 힌트를 준다 뭐 그런 거였는데 그냥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풀다가 그냥 유령이 나와. 그러면은 뭐 나는 무서워해야 돼? 아니면은 뭐 궁금해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무서운 분위기를 단순하게만 연출을 하려고 하니까 효과가 많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감도 없어. 스릴러처럼 뭔가 정말 죽음의 공포 약간 이런 것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중간에 유독가스 오류 해결하는 그런 거 했잖아요. 방독면 쓰고 들어가서 유독가스를 하는 데 들어가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방독면 썼잖아. 일단 안 죽잖아. 방독면 썼으니까. 일단 죽음의 공포가 기본적으로 없죠. 굳이 그 50cm 밑으로 막 기어서 안 가도 되는 거야. 솔직히 방독면 썼으니까. 차라리 방독면이 뭐 찢어지거나 망가져가지고 했으면 좀 더 긴장감 있었겠는데 방독면이 있으니까 어차피 안 죽는 거 아는데. 그리고 암호를 이렇게 풀다가 틀렸어. 이제 유독가스가 칙 나오고 끝나. 다가오는 공포가 조여드는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틀렸구나. 삐빗
방독면을 쓴 상태에서 어차피 가스 마셔도 안 죽는데 가스가 나오는 거는 일단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틀렸으면은 뭔가 기회가 차감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더 못하게 쪼여드는 긴장감이 있어야지 그냥 유독가스 한 번 칙 내뿜고 끝나는 거야. 유독가스 이렇게 칙 나오는 효과나 아니면 이렇게 옆에서 나영석 PD가 땡 하는 그 효과나 결국 기능적으로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연출이니까 내가 보고 싶어 몰입을 하고 싶어도 몰입 못하지. 그리고 막 자기 사무실 자물쇠를 누가 십자말풀이 비밀번호 십자말풀이로 해. 거기를 뭐 계속 돌아가면서 쓰는 무슨 사무실 같은 구조도 아니고 여러분 집 자물쇠에 있다고 쳐. 그러면 보통 뭐로 해놔요? 보통 자기 생일이나 어떤 자기만 아는 번호로 해놓잖아. 만약에 힌트가 필요하다 이러면은 기억할 수 있게끔 뭔가 힌트를 적어놓는가 그럴 수 있지. 근데 누가 십자말풀이로 하냐고. 그냥 너무 문제를 위한 세팅이잖아. 명분이 없잖아.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그냥 방탈출 같은 거예요. 그냥. 이래서 저도 이 1화 다음으로 제일 재미없는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마지막 화면은 1화에서 얻었던 뭐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얻었던 정보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뭔가 해서 마지막 화에 빵 약간 이런 세계관이 이어지는 그런 충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냥 그거 하나잖아요. 새 땅에서 있었던 어린애가 광산에 있었던 연구원이었고 그 마지막에 박사였다. 아니 그러면 왜 첫 번째 에피소드랑 두 번째 에피소드는 왜 차별해? 왜 그 왕릉이랑 그 조선의 살인귀는 왜 빼? 그 둘 섭섭하게. 아니 할 거면 끝까지 다 하든가. 왜 그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왜 스토리로 써먹냐고. 연출을 할 거면은 스토리에 맞게 연출을 하든지. 막 갑자기 박사가 얘를 죽이기 전에 뭐 다 설명을 해. 내가 금촉을 얻었고 너네들은 그냥 여기서 사이좋게 죽으면 돼. 굳이 또 시한폭탄을 할 이유는 뭐야? 그냥 폭탄 터트리면 끝나잖아. 시한폭탄에 폭탄 해제하는 비밀번호를 왜 적어놓는 거야? 아니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정말 박사가 죽이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탈출러들이 그 폭탄을 해체하는 거 보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유니폼도 보내줬잖아요. 그거 마지막에 죽일 생각이면 박사가 유니폼을 또 왜 보내줘? 그리고 벽 무너지는 것도 벽이 왜 무너져 갑자기 거기서? 무너뜨릴 이유가 없잖아 연구실을. 근데 갑자기 왜 무너져? 그냥 단순히 그냥 시청자들한테 충격 주려고 그냥 넣어놓은 서비스 장면 아니야? 어쨌든 이제 신인류가 나와서 이제 지금 세대는 망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세대로 가서 막아야 된다. 근데 저는 또 하나 의문이 뭐였냐면은 지금 2025년이잖아요. 신인류가 1944년에 나왔잖아요. 80년 동안 걔네들은 뭐 했어? 박사는 뭘 했길래 그 세계를 그냥 그렇게 망쳐놔? 자기가 왕이 되는 세계를 꿈꿨으면은 더 번성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걔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일제강점기 이제 경성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토리를 풀죠. 근데 나 이거 궁금했던 점, 일제강점기인데 조석총독부를 어떻게 들어가? 일제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세워진 정부 기관인데 어떻게 거기서 활을 쏘고 어떻게 거기서 빔을 쏘고 그런 레지스탕스가 어떻게 그런 레지스탕스가 가능한 거지? 그러고 나서 그 장면 되게 좋았습니다. 그 빔으로 이렇게 탈출하다가 빔 갑자기 뚝 끊기고 달려!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 그 장면 진짜 재밌었거든요. 대탈출서 스토리 전 회차 중에 제일 재밌는 장면인 것 같은데 갑자기 빔이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나 이제 이렇게 보니까 빔 조종하고 있는데 수하들이 들이닥쳐서 잡아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총 들고 와서 이제 잡아가야 돼. 잡아가면은 뭔가 이렇게 제압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무릎 꿇린 다음에 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씌우고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 너 뭐 하는 거야? 하고서 주섬주섬 봉지 꺼내. 그 동안 계속 여중을 계속 붙잡고 있고 주섬주섬 이제 와가지고 없나? 봉지가 잘 안 열리네 이러면서 봉지가 잘 안 열리네 이러면 봉지 딱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씌우고 그냥 끌고 가. 그리고 기껏 그렇게 묶어놨더니 그냥 힘으로 이렇게 풀면은 풀려? 그런 장면이 몇 번 있었잖아요. 대탈출 그 지난 시리즈에서. 그 살인 감옥에서는 혼자서는 못 탈출해.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 탈출할 수 있는 거니까 명분 이해되죠? 제3공업단지 거기서는 이렇게 묶여 있는데 서로가 이렇게 퍼즐처럼 묶여 있죠.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것도 인정. 근데 마지막으로 그냥 이렇게 풀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왜 굳이 넣어놨냐고.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감시도 안 하고 그냥 노트북 버젓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사무실이야. 저는 그래서 원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렇게 묶어놓고 그 반도에 나왔던
그 좀비들끼리 싸움 시키는 거 있죠. 아 그거를 시키려나 보다. 와 이거 감 미쳤다 했는데 아니 그 무슨 그딴 게 어딨음? 그냥 손을 그냥 힘으로 풀고 노트북 쳤다가 다른 탈출러들 와가지고 구해주면 끝인데 이게 뭘 보고 재밌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 이거 보면서. 그리고 이석정이 제일 흑막이잖아요. 흑막. 새 땅에서 태어났어. 새 땅에서 이제 아이로 활동을 하다가 금척의 비밀을 연구를 하다가 결국 늙은 거잖아. 늙어서 타임머신을 연구를 개발하고 그 대탈출러들을 이용해서 금척을 모은 다음에 그 1944년으로 돌아가서 자신만의 세계를 이뤄서 결국 대탈출러들이 그 뉴스를 본 거 아닙니까? 그 시대가 흘러가지고. 근데 그 탈출러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왔어. 그러면은 내전에들 그 시한폭탄 설치하고 그 타임머신도 내가 타고 왔는데 일제강점기에 와 있어. 그럼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누가 봐도 올 줄 알았던 것만 양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인데도 그냥 타임머신 안에서 퇴출 끝! 이러고 괜찮아진 그 지금 2025년의 상황을 보여주든지 마지막에 그러고 끝내든지 그냥 그나마 마지막 화가 제일 재밌었지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았다. 이게 제 총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 욕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조금 좋은 말 좀 더 해보자면은 유병재가 왜 이렇게 매력적으로 나오죠?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도 굉장히 잘 풀고 어떤 스토리의 흐름도 잘 따라가고 연기도 잘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툭툭 내뱉는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진구한테 캐릭터 이제 해주려고 이거 진구가 한번 해볼래? 약간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것도 확실히 이 대탈출을 이끌어가는 거는 유병재구나. 이제 좀 더 제작진분들 칭찬을 드리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포맷의 프로그램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게 계속 나와주면은 저는 감사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욕을 많이 하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는 또 이거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렇고 또 다음 시즌에 나올 때는 조금 더 개선해가지고 발전을 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 아이디어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벤져스 어떠세요? 어벤져스 약간 초능력 얻는 거야. 초능력. 그래서 첫 번째 어디 가가지고 빌런을 물리쳐. 그래서 무슨 공간의 힘을 얻어. 그래서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간의 힘을 이용해서 물리쳐. 그러면은 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그래서 마지막은 최종 그거를 모든 거를 기획한 빌런 한 명 타노스를 세워두고 탈출러들이 각자 능력을 하나씩 가지고 이제 그들이 공략을 하는 거지. 어때요? 이걸로 대탈출 6 센스 이런 걸로 해봅시다. 네. 여섯 번째 감각을 일깨운다는 컨셉으로 여섯 번째 나도 그렇네. 여섯 번째 시즌이니까 6 센스 6 시즌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우리 제작진분들 응원하겠습니다. 더 6 센스 더 시즌 6 아이디어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일단 스토리 리뷰를 마쳤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렇게 욕을 하긴 했지만 이 대탈출을 만드신 제작진분들의 이 진심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프로그램에 애정하는구나. 애정하기 때문에 더 명맥이 끊길 수도 있었던 이 프로그램을 다시 되살리고 변화를 추구한 모습은 대탈출을 사랑하고 애정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마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거 만들어주신 제작진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대탈출 다음 시즌 제발 내주세요. 저 정말 재밌게 볼 수 있거든요. 저 이거 보려고 티빙 결제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발 할 수 있습니다. 제작진분들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또 이렇게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댓글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